러시아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와의 분쟁으로 서방 국가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국에서 핵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활성화한 뉴욕시 오픈스트리트 프로그램이 많은 식당과 술집을 살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시가 내년 1월부터 퀸스 플러싱 전철역 등 8개 역의 공중 화장실을 재개방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아 자동차를 훔친 후 과속 운전을 하던 뉴욕의 10대 청소년 6명 중 4명이 사망했습니다. 다른 1명은 중환자실로 입원됐고 운전대를 잡은 청소년은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지난 13일부터 프리뷰 공연을 이어오고 있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K-POP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65세 이상 미국인 10명 가운데 1명은 치매를, 2명은 경도 인지 장애를 앓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는 2024년부터 애플의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계열의 삼성 갤럭시 간 스마트폰 충전 단자가 호환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환입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이 자국에서 핵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더티밤을 사용할 것이라는 음모를 제기하고 경고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26일 이번 훈련은 러시아의 핵 공격에 대한 보복과 더불어 대규모 핵 타격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것이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성명을 통해 이번 러시아의 전략 핵부대의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훈련을 위해 설정된 모든 임무를 완수했으며 시험 발사된 모든 미사일이 지정된 목표물을 명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훈련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더티밤을 사용할 것이라는 음모를 제기하며 경고하던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더티밤은 기존의 핵무기와는 다른 개념의 비대칭 재래식 무기입니다. 전장에서 실제 사용된 적은 없으며 폭탄과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의 폭약에 우라늄, 플루토늄과 같은 방사성 폐기물, 세슘-137 등과 같은 방사성 물질을 덧입혀 폭발로 인한 대규모 방사능 오염을 목적으로 합니다.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더티밤 사용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해왔고 우크라이나와 서방 동맹국들은 이를 거짓 주장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일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더티밤 사용 가능성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국의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쏠린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고 서방의 금지선을 테스트하면서 동시에 공포감 조성으로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장거리 미사일 지원 등을 막으려는 다목적 카드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동안 반응을 보이지 않던 미국도 더티밤을 명분으로 삼은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우리는 러시아에게 핵무기 사용 결과에 대해 매우 명백하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팬데믹 기간 요식업 구제 조치로 시행된 뉴욕시 오픈스트리트 프로그램이 실제로 많은 업소들을 살렸고 회복도 눈에 띄게 빠르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 교통국은 맨해튼 코리아타운과 차이나타운, 퀸즈 아스토리아, 브루클린 파크 슬로프, 프로스펙트 하이츠 등 오픈 스트리트로 특히 매출이 늘었던 5개 구역을 분석했습니다. 교통국은 이 5개 구역 내 식당과 바의 수의 변화, 영업을 유지하는 업소의 수, 매출 변화를 핵심 지표로 측정했습니다. 당국이 발표한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의 경제적 이익 보고서에 따르면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이 진행된 5개 구역의 평균 총 매출은 $600만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팬데믹 이전 3년간 평균 매출보다 19% 많은 규모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이 없었던 인근 지역의 평균 총 매출은 360만 달러로 팬데믹 이전에 비해 28%나 감소했습니다. 사업체가 팬데믹 이전 대비 유지되는 비율도 높았습니다. 맨해튼 코리아타운과 차이나타운의 경우 팬데믹 전과 비교했을 때 86% 사업체가 살아남은 반면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이 없었던 다른 맨해튼 지역에선 평균 67% 정도의 사업체만 유지됐습니다. 아울러 오픈 스트리트 프로그램은 사업체 수익의 보탬이 됐을 뿐 아니라 해당 구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역할도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2021년 여름 5개 오픈 스트리트 상에서 영업하는 식당과 술집은 총 101개로 팬데믹 이전 92개보다 늘었습니다. 반면 오픈 스트리트가 없는 인근 지역 사업체 수는 103개에서 80개로 감소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뉴욕시가 팬데믹에 도입한 5개 식당 프로그램을 영구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발표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일부 업주들의 반발로 각종 소송전에 직면했지만 최근 뉴욕주 법원이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고 5개 식당 영구화를 추진하는 뉴욕시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힘이 실린 상태입니다. 한편 시 교통국은 오는 31일 헬로윈을 맞아 약 100개의 오픈 스트리트를 활성화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퀸즈 머레이힐 인근 149 플레이스, 150 스트리트에서도 오픈 스트리트가 진행됩니다. KBTV 뉴스 박진우입니다. 뉴욕시가 내년 1월부터 퀸스 플러싱 전철역 등 8개 역의 공중 화장실을 재개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2개월 동안 800여 명의 청소부를 고용했습니다. 홍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MTA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중보건상의 이유로 시 전역 전철역 내 모든 공중 화장실을 폐쇄했었습니다. 현재 시 전역 472개 역 중 69개의 공중 화장실이 존재하는데 1월부터 화장실이 재개방이 확정된 전철역은 플러싱 메인 스트리트역, 161 스트리트 양키 스타디움역, 14 스트리트 유니온 스퀘어역, J 스트리트 메트로테크역, 풀턴 스트리트역 5곳입니다. 나머지 3개 역은 추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트랜짓 NYCT 리차드 다베이 회장은 팬데믹 이후 청소부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 2개월 동안 800명의 청소부를 고용했다며 MTA 내에서 역내 공중화장실 폐쇄를 재검토하게 됐고 채용 인력과 예산 상황에 따라 8개 역을 제외한 역내 공중화장실을 재개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팬데믹 이후 뉴욕 시내 공중화장실이 대거 폐쇄된 데다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가 대중교통 이용객 권익단체와 레스토랑, 카페 업주 등의 환영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외부 활동 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에 비해 개방된 공중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카페, 식당 등 개인 사업체가 부담을 받고 있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뉴욕의 10대 청소년 4명이 기아 자동차를 훔친 후 과속 운전을 하다 결국 사망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틱톡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챌린지를 하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충전용 USB와 스크루드라이버 하나로 현대 기아차를 훔치기 범죄 놀이가 확산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기아 자동차를 훔치는 틱톡 챌린지를 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청소년 4명이 뉴욕 버팔로 33번 고속도로와 198번 고속도로 교차로를 과속으로 달리다 충돌 사고를 일으켜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탑승자 6명 중 운전자를 제외한 14세에서 17세 5명이 차량 밖으로 튕겨나와 이 중 4명이 사망하고 1명은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16세 운전자는 병원 치료를 받은 뒤 경찰 유치장에 입건됐습니다. 수사관들은 사고 차량이 이틀 전 도난 신고된 기아 모델인 것으로 파악하고 운전자에게 작물 소지 및 자동차 무단 사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 틱톡 챌린지는 충전용 USB와 스크루 드라이버를 이용해 차량을 간단히 훔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 틱톡 등에서 과시하는 일종의 범죄놀이입니다.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기아와 현대 차량은 특히 틱톡 챌린지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기아 보이즈, 기아 챌린지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할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영상들은 삭제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이미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까지 확산했으며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한 달 반가량 동안 642건의 현대, 기아 차량 도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것이 유행하기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도 현대, 기아 차량 도난 사건이 지난해보다 무려 85% 증가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기아 현대 차량에는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탑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이 불거졌고, 현대차의 경우 차주에게 도난 방지 비용을 전가하는가 하면 보험료 인상 비용 등에 대한 환불 등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 K-팝이 지난 13일부터 프리뷰 공연을 개막한 이후 많은 찬사 속에 이어오고 있습니다. 본 공연은 내달 20일부터 뉴 브로드웨이 Circle in the Square Theater에서 시작됩니다.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팝을 주제로 다룬 뮤지컬 K-팝이 뉴욕 브로드웨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뮤지컬 K-팝은 스타가 되기 위해 기획사에서 연습생들이 훈련을 거쳐 가수로 데뷔하는 과정과 그 뒤에 담긴 노력, 열정을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FX의 루나, 미스의 민, 스피카의 김보형, 유키스의 케빈 등 K-팝 아이돌 그룹 출신 배우들이 출연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K-팝 브로드웨이 측은 지난 13일 프리뷰 공연을 성황리에 개막했고 많은 찬사 속에 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8시에 개막한 공연에는 기대에 가득 찬 많은 사람들이 좌석을 메우기 시작했으며 거의 만석인 상태에서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K-팝의 특징을 살려낸 트렌디한 그룹 의상과 한국적인 무대 메이크업이 큰 특징이고, 배우들이 선보인 춤 실력과 가창력도 기립박수를 자아냈습니다. 공연 중간중간 친숙한 우리나라 말도 많이 들렸습니다. 앞서 테디 버그먼 디렉터는 K-팝 자체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다며 한국의 외교 사절단이라고 불릴 정도로 의미 있는 K-팝 가수들의 열정과 야망 등을 담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인 작곡가 헬렌 박 역시 한국 문화와 브로드웨이와의 만남, 그야말로 의미 있는 표전이라며 K-팝 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제대로 된 K-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습니다. 미스에이 출신 미는 블랙핑크, BTS 등 그동안 K-팝 대표 한류 아이돌 그룹이 출연한 적이 있는 ABC의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해 한국인으로서 엄청난 자긍심을 느끼는 경험이라며 프리뷰 무대에 대한 소감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방송을 통해 뮤지컬 K-팝 출연진들과 함께 브로드웨이 특설 무대에서 This is my Korea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본 공연은 내달 20일부터 뉴욕 브로드웨이 서클 인 더 스퀘어 시어터에서 시작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65세 이상 미국인 10명 가운데 1명은 치매를 앓고 있으며 2명은 경도인지 장애를 앓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연구팀은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 저학력자인 고령일수록 발병 위험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콜롬비아대 어빙 메디컬 센터 제니퍼 맨리 교수팀은 미국 의학협회 학술지 JAMA 신경학에서 2016년에서 17년 건강 및 은퇴 연구에 참여한 노령층 3,500명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들에게 치매, 경도인지 장애 진단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종합적 신경심리 검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치매는 성인기에 시작된 인지장애가 일상적인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진 경우를 말하며, 경도인지 장애는 정상적인 노화에서 치매로 전환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단, 경도인지 장애가 모두 치매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술지에 따르면 참가자의 10% 정도가 치매를, 다른 22%는 경도인지 장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5세에서 69세에서는 치매 유병률이 3%에 불과했으나 90세 이상에서는 35%로 높아지는 등 나이가 많을수록 치매 유병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맨리 교수는 인간 수명이 늘어나고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와 경도인지 장애는 향후 수십 년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개인과 가족, 치매 환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연구팀이 이전의 대규모 치매 연구와 달리 나이와 인종, 성별, 교육 수준 등에 따라 치매와 경도인지 장애 발병 위험을 비교 분석한 결과 사회적, 구조적 불평등이 인지장애 격차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의 경우 흑인이나 아프리카계 미국인 중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 위험이 컸고, 경도인지 장애의 경우 히스패닉계 중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 위험이 높았습니다. 또 흑인과 히스패닉계는 모두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경도인지 장애 위험도 커졌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오는 2024년부터는 애플의 아이폰과 애android 계열의 삼성 갤럭시 간 스마트폰 충전 단자가 호환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애플은 2024년부터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에서 스마트폰 충전 단자를 USB-C 타입으로 통일하도록 규정한 법률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환경이사회는 오는 2024년부터 휴대전화와 태블릿을 포함한 전자기기가 USB-C 타입 충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공통 충전기법을 지난 24일 최종 승인했습니다. USB-C 타입은 안드로이드용 기기 충전기에 대체로 적용되고 있는 충전 단자로 현재 애플의 아이폰은 자체 개발한 라이트닝 충전 단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은 충전 단자를 공통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애플이 2023년 출시 예정인 아이폰에 USB-C 타입 충전 단자를 탑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주스 위악 부사장은 아직 도입 시기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유럽연합은 소비자들이 기기를 구매할 때마다 새로운 충전기를 살 필요가 없어져 새로운 충전기의 생산과 폐기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그러나 유럽연합이 지난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놓자 이는 혁신을 방해하는 조치라며 부당하다고 그동안 반발해왔습니다. 조스 위악 부사장도 유럽연합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 법안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유럽연합이 그렇게 규범적이지 않은 것이 환경적으로도 더 낫고 고객들에게도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턴파이크 교통공사는 지난 25일 2022-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하고 뉴저지 턴파이크와 가든스테이트 파크웨이 통행료를 내년 1월부터 3%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뉴저지 턴파이크 통행료는 평균 4달러 95센트에서 5달러 10센트로 오르게 됩니다. 만약 턴파이크 초입부터 종점까지 운행할 경우 적용되는 통행료는 현재 19달러 42센트에서 20달러로 인상됩니다. 가든스테이트 파크웨이는 톨부스를 지날 때마다 내야 하는 요금이 이지패스 사용자는 현재 1.96달러에서 2달러 2센트로 현금 사용자는 2달러에서 2달러 10센트로 오르게 됩니다. 이로써 뉴저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2020년 이후 3년 연속 오르게 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뉴저지 턴파이크 교통공사가 2022년부터 물가 상승률에 맞춰 통행료를 매년 최대 3%까지 올릴 수 있도록 결정한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24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행 중인 서류 제출 기한 연장 조치에 대해 오는 2023년 1월 24일까지 추가로 연장해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1월 24일 사이에 발행된 특정 요청이나 통지의 경우 이민국 발행 통지서에 명기된 제출 마감일 이후 60일까지 응답을 제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해당되는 사항은 보충 서류 제출 요구와 케이스 기각 통지서, 임시 보호 신분 철회 통지서 등에 대한 답변 제출 등입니다. 또 2021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월 24일 사이에 결정이 발행된 경우 항소 통지서, 기화 절차 결정에 대한 공청회 요구 등의 서류 제출은 최대 90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뉴욕시 대중교통 모든 시설에 옴니 결제 시스템 설치와 옴니 카드 자판기 배치 및 수익 시스템 준비가 지연을 겪으면서 기존에 목표했던 2024년 9월보다 늦어진 2025년 6월에나 옴니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MTA에 따르면 총 7억 7,2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메트로카드를 완전히 대체할 계획인 옴니는 도입 이후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기준 뉴욕시 대중교통 이용객 중 3분의 1이 옴니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MTA는 2020년 말 472개 전철역, 5,800대 버스 등 시전역 전철 및 버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또 MTA는 옴니 시스템을 메트로노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에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옴니는 메트로 카드를 대체해 크레딧 카드나 스마트폰으로 자동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파워볼 웹사이트에 따르면 26일 파워볼 추첨에서 1등 당첨자의 예상 당첨금은 7억 달러로 파워볼 추첨 역대 5번째,
미국 복권 역사상 8번째로 큰 당첨금이 쌓였습니다. 당첨자가 현금 수령을 택할 경우 3억 3,570만 달러를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지난 24일 실시된 파워블 추첨 결과 당첨번호 5자리와 파워블 넘버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텍사스주에서 당첨번호 5자리를 맞춘 2등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행운의 2등 당첨자는 100만 달러의 당첨금을 받습니다. 지난 8월 3일 펜실베니아주에서 2억 690만 달러 규모 잭팟이 터진 뒤로 35회 연속으로 추첨해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파워볼의 1등 당첨 확률은 2억 9,220만 1,338분의 1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